요즘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이마를 짚는 분들 참 많으시죠? 구독자님, 혹시 최근에 집값 흐름 보셨나요? 서울은 여전히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고 수도권 입주 물량은 뚝 끊겼습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이 빠르게 쌓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9월 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오늘은 이 대책의 모든 내용을 귀엽고도 꼼꼼한 고양이 스타일로 아주 부드럽고 길게 그리고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독자님만 특별히 존댓말로 말씀드릴 테니까 고양이처럼 조용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번 공급 대책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단순한 공급량보다 공급 기준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그동안 정부는 공급 계획을 발표할 때 인허가 기준으로 집계를 해왔는데요. 실제로는 인허가만 해놓고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민이 체감하는 공급 효과는 크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인 착공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전환했어요.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연평균 27만 호의 주택이 착공됩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착공 실적 약 15.8만 호와 비교했을 때 1.7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매년 11만 호씩 추가로 공급되는 셈이죠. 이렇게 많은 집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건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의 대규모 공급입니다. 핵심은 LH가 민간의 땅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인데요. 민간 건설사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착공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LH는 자금 조달 능력과 공공의 역할을 기반으로 공급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어요. 이 방식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약 6만 호를 LH가 직접 착공하고 상업 업무용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추가로 1만 5천 호 이상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LH 단독 시행 물량이 7만 5천 호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죠. 공공택지의 공급 속도도 획기적으로 빨라집니다. 그동안 지구 지정, 계획 수립, 보상, 이주, 철거, 문화재 조사, 착공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하나하나 오래 걸려서 실제 사업이 몇 년씩 지연되곤 했어요.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도입해 전체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 4만 6천 호를 당초보다 1년 이상 앞당겨 2030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조기화한다고 밝혔어요. 환경영향평가와 지구계획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던 절차는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해서 해결 속도를 높인다고 해요. 빠르고 정확한 공급을 위해 행정도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도심 속 유휴공간과 노후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강남, 강서, 노원 등 도심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재건축해 2만 3천 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용적률은 기존보다 크게 높여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고 영구임대 중심이던 구조도 중산층이 입주할 수 있는 통합형 단지로 바뀌어요. 사업지에는 생활 SOC 시설도 함께 조성되고 이주를 위한 임시 공공임대도 단지 규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상계마들, 하계 5단지, 중계 1단지 등이 시범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에요. 여기에 더해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나 장기간 방치된 국공유지도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이를 위해 복합개발특별법이 제정될 예정이고 국토부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추진체계를 꾸립니다. 서울 송파구 위례 업무용지, 강서구 보건소 의회 구청부지, 도봉구 성대야구장 등도 대표적인 대상 부지예요. 이들 부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주택과 문화시설, 생활 SOC가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개발될 예정이고 이 방식으로 4천 호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미사용 학교용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장기간 미사용된 초중 고 부지를 학교용도에서 해제하고 주택과 교육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로 전환하는 계획이 추진돼요. 이를 위해 학교용지 복합개발특별법도 제정되고 국토부와 교육청, 지자체가 함께 검토기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합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선도 사업을 중심으로 3,000호 이상의 공급이 예상되고 앞으로도 이 물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정비 사업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공공도심복합사업 시즌2가 출범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의 동의율 확보, 주민 갈등, 용적률 제한 등으로 정비 사업이 늦어졌지만 이번에는 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을 기존 대비 1.4배까지 인센티브로 부여하면서 속도를 높이기로 했어요. 일몰제도 폐지돼 사업 지속성도 보장되고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이 방식으로 5만 호 이상 공급된다고 합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도 본격화됩니다. 기존에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지만 이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도 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이주 여력이 충분한 지역은 기본계획상의 예정 물량을 초과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전체적으로 6만 3천 호 규모의 공급이 정비사업을 통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이주자금 지원, 상가 쪼개기 방지, 사업기간 단축 등도 함께 추진되어 정비사업이 더 이상 느리고 복잡한 일이 아니게 될 전망입니다. 민간 주택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PF 대출 보증은 연 100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보증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늘어나요. 시공사 등급 제한도 폐지되고 공사비 부족 시 보증으로 추가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특히 분양 부진으로 착공을 망설이는 사업자들에게는 임대 전환형 보증을 도입해 임대로 전환해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공실상가나 생활숙박시설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됩니다. 수분양자 동의율 기준이 100%에서 80%로 완화되고 복도 폭등 설계 기준도 현실적으로 개선되면서 생숙주거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수도권에서 약 1만 실이 넘는 물량이 주거용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주택시장의 질서도 강화됩니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이 신설되고 이상거래와 불법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기획조사도 확대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와 자금 입금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훨씬 더 세분화되어 구체적인 항목까지 기재해야 해요. LTV도 조정됩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는 5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의 대출은 수도권에서 아예 금지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와는 확실히 다른 공급 전략이 적용되고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과 주거 안정을 함께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독자님, 여기까지 정말 길고 꼼꼼한 설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고양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음에도 정책 이야기 살금살금 들려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양.